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야기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승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운동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하는 운동들 중에서 실제로는 관절과 척추를 파괴하는 최악의 운동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0세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질까요? 검사 결과 그분이 건강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던 것들이 바로 척추와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운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운동들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뱃살을 빼겠다며 하는 윗몸 일으키기, 목이 뻐근할 때 하는 목 돌리기, 다리 힘을 키운다며 하는 무거운 웨이트 운동들 말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정확히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운동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선생님, 뱃살이 너무 나와서 매일 밤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는데 이게 좋은 운동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윗몸 일으키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지난달 제 병원에 오신 67세 김철민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겠다며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50개씩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복근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날 때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과 함께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본 결과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네요. 윗몸 일으키기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할 때 우리의 척추는 C자 형태로 심하게 구부러집니다. 이때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마치 젤리 도넛을 한쪽으로 누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의 탄력성이 좋아서 견딜 수 있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디스크 속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지고 디스크를 감싸는 섬유질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약해진 섬유질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젤리 같은 물질이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체중의 3에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70kg 어르신이라면 210에 280개의 무게가 허리에 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절대 구부리지 않고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플랭크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와 발가락으로 몸을 지탱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만드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20에서 30초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으니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동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깊은 곳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최악의 운동은 목 돌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자주 뭉치죠. 그럴 때마다 목을 빙빙 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목이 시원해져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수원에 사시는 72세 박순희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면서 목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목을 돌리는데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 전체에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담이 온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팔의 감각이 무뎌지고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그냥 뻐근한 목 좀 풀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뼈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는 행동은 이 목뼈 관절에 매우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목을 뒤로 확 젖힐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목뼈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디스크를 압박하고 뒤쪽의 신경구멍을 자극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이미 디스크가 닳아있고 뼈에 가시 같은 돌출물이 자라나 있는 60대 이상에게 이런 동작은 신경을 직접적으로 긁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어서 어지럼증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목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목은 앞, 뒤, 양옆으로만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핵심은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1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양손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15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턱에 대고 하늘을 보며 15초간 유지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 반동을 주거나 무리해서 꺾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거북목 탈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셔도 목의 뻐근함은 훨씬 줄어들고 자세까지 교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운동은 무거운 레그프레스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하는 기구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레그프레스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미는 운동이니까 무릎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래도 젊을 때는 힘이 좀 있었지 하시면서 무게를 잔뜩 올려놓고 미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동은 어르신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을 보호한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에 갈 때마다 레그프레스 기계에 앉아서 80kg이 넘는 무게를 밀어내셨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무게를 밀어낼 때마다 내 다리는 아직도 젊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고 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찢어지고 닳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최동은 어르신은 무릎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허벅지 운동을 열심히 한 건데 이게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이었다니 너무 억울해요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레그프레스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을 완전히 폈다, 구부렸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면 무릎 앞쪽의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해서 연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또한 무릎을 쭉 펼 때 탁 소리가 나도록 잠그는 행위는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서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둘째, 자신의 근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게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절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관절 자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의자를 이용하세요. 기구 없이 맨몸으로 혹은 가벼운 밴드를 이용하는 것이 60대 이상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체어 스쿼트라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서 가슴에 팔짱을 끼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레그프레스보다 훨씬 안전하게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모두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기능성 운동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운동은 거꾸리 운동입니다. 선생님, 허리가 안 좋을 때는 거꾸리에 매달리면 디스크가 쏙 들어간다던데 사실인가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몸을 거꾸로 매달려서 척추 사이의 간격을 늘려준다는 거꾸리 운동기구.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의 특효약처럼 생각하고 집에 들여놓거나 헬스장에서 애용하시죠. 용인에 사시는 71세 한명수 어르신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던 중에 자녀가 효도 선물이라며 사준 거꾸리 운동기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디스크가 들어가는 느낌이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꾸리에 매달려 있을 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일도 잦아졌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운동을 하던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갑자기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안과에 가셨더니 급성 폐쇄강 녹내장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실명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꾸리 운동의 원리는 중력을 이용해서 척추를 견인하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60대 이상,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거꾸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시신경 손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으며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척추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허리 견인 운동은 누워서 하는 만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세우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만세 자세를 취합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내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긴다는 상상을 하며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동작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척추 마디마디를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고개를 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운동은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옆구리, 이른바 러브핸들이 두둑해지죠. 이것을 빼겠다며 양손에 아령이나 덤벨을 들고 몸을 좌우로 번갈아 기울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헬스장에서도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미경 어머님이 제게 오셨을 때도 바로 이 운동을 1년 넘게 매일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옆구리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를 펼 때마다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운동에서 근육이 뭉쳤나 싶었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10분 이상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본 결과 요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정미경 어머님의 경우 아령을 들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척추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구멍을 좁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옆구리 살 좀 빼려다가 신경이 눌리는 심각한 척추 질환을 얻게 되신 겁니다.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옆구리 살이랑 같이 살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며 후회하시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령을 들고 옆구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옆구리 근육을 자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척추에 가해지는 측면 압박입니다.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면 그 방향의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은 심하게 짓눌리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척추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디스크를 손상시키며 척추관이나 추간공을 더욱 좁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옆구리 살을 빼는 데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의 부피를 키워서 허리를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 부분 다이어트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전신 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체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옆구리 살을 빼고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서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 자세를 20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아래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자세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높아서 옆구리 살을 빼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스탠딩 사이드 크런치도 있습니다. 서서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무게 없이도 충분히 옆구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최악의 운동은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출퇴근할 때 계단을 이용해요. 특히 뛰어오르면 운동 효과가 2배라면서요. 계단 오르기는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뛰어서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이 운동은 60대 이상의 무릎에 가장 치명적인 운동으로 돌변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3세 이강현 아버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12층을 뛰어 올라가고 퇴근길에는 뛰어내려오는 것을 2년 넘게 실천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운동해야 진짜 운동이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죠. 처음 1년은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언제부턴가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날도 잦아졌죠. 그래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오다가 무릎이 푹 꺾이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말기와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슬개골 뒤쪽의 연골이 마치 헝겊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이 때문에 무릎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평생 절뚝이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무릎에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그런데 뛰어서 오르내리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이는 마치 망치로 무릎 연골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골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해서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연골 파괴를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에 누적되어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계단은 천천히 그리고 오르기만 하세요. 계단 운동의 장점을 안전하게 누리려면 절대 뛰어서는 안 됩니다. 난간을 잡고 허리를 펴고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한 칸 한 칸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내려와야 한다면 역신앙간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충격을 흡수하며 매우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다면 차라리 평지에서 보폭을 넓게 하여 천천히 걷거나 앞서 말씀드린 체어 스쿼트를 하는 것이 100배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역시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특히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최악의 운동은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마라톤 완주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60대도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목표로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40년간 환자를 봐온 의사의 입장에서 60대 이상의 마라톤 도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4세 한영호 사업가분이 기억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10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매일 새벽 태화강변을 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점점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대단하다, 젊은 사람보다 낫다고 칭찬하니까 더욱 힘이 났죠. 그런데 대회 날짜를 한 달 앞두고 달리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의 빠른 응급조치와 119 구급대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상에 누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가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극한의 운동입니다. 달리는 동안 심박수는 최고조에 달하고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심장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혈관 내에 동맥경화반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이 찌꺼기가 터져서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수만 번의 충격이 반복되는 마라톤은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갈아엎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빨리 걷기 혹은 인터벌 걷기로 충분합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달리기 대신 빨리 걷기를 추천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는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3분은 편안한 속도로 걷고 다음 1분은 숨이 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체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완주가 아니라 건강이어야 합니다. 도전 정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7가지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다는 운동이라도 부상 위험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한 번의 부상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부상당하기 쉽습니다.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성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프면서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피하고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하체 근력을 기르며 골밀도를 높이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60대 이상에게 추천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어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하체 근력을 기릅니다. 두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펴기로 상체 근력을 기릅니다. 세 번째, 플랭크입니다. 복부 근력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으로는 목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앞, 뒤, 좌우로만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려주는 어깨 스트레칭과 벽에 기대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종아리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 운동으로는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의자를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는 연습을 합니다. 발꿈치 또는 발가락으로 일직선 위를 걷는 연습으로 균형 감각을 기릅니다. 유산소 운동 중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관절에 부담이 없는 전신 운동으로는 수영이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고 근력을 기르는 데는 실버 요가를 추천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모두 기를 수 있는 훌륭한 운동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다음으로는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걷기나 팔다리 돌리기 등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는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운동 중에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 전후와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5에서 10분간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60대 이상은 회복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매일 운동보다는 하루 걸러 하루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세요. 충분한 잠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심장검사, 골밀도 검사, 관절 상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계단 2에서 3층 정도 오르는 것이 힘들다면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할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세요. 미끄러운 곳이나 장애물이 있는 곳은 피하고 조명이 충분한 곳에서 운동하세요. 적절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특히 운동화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 대비하여 휴대폰을 항상 지참하고 가능하다면 혼자 운동하지 마세요. 함께 운동할 동반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의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기존의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었던 부위는 특히 주의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최악의 운동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윗몸 일으키기는 플랭크로 대체하시고 두 번째 목 돌리기는 사방향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세 번째로 무거운 레그프레스는 체어 스쿼트로 대체하세요. 네 번째 거꾸리 운동은 누워서 만세 운동이나 고양이 낙타 자세로 대체하세요. 다섯 번째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로 대체해 주시고, 여섯 번째 계단 뛰어오르기는 천천히 오르기만 해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는 빨리 걷기나 인터벌 걷기로 대체해 주세요.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